그때 제가 살던 원룸이 404호였는데요. 그 마음을 이어가지고 공장의 이름을 커피공장 404로 짓게 됩니다. 그렇게 2013년도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로스팅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토퍼 1kg를 가지고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정말 힘들게 거래처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거래처가 총 2군데가 됐는데, 그때 이 2군데의 월 매출이 한 달에 약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실 월세도 내기 힘들었던 거죠. 당시에 제 목표가 거래처 10곳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거래처 10곳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제 사업체가 갑자기 바빠지는 순간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이렇게 맨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사업을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블로그와 카페에 올렸는데요. 커피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의 화제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저희 바리스타 대학 지인들이 저희 공장을 되게 많이 소문내줘가지고 채 1년도 걸리지 않아서 공장이 아주 바빠지게 됩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로스팅한 거는 아니지만은 로스터기가 엄청 작았던 거죠. 당시에는 무슨 행운인지 지금 또 만나기 어려운 대형 카페들이 커피공장 404와 함께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하루에 10시간, 14시간 잠자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기계적으로 로스팅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몸은 정말 힘들었는데 이 주머니 속에 남는 것은 거의 얼마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에 동업 제의를 엄청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살면서 저처럼 동업 제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동업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동업 제의는 다 거절했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한 군데 정말 솔깃한 제안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거래처 매출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대형 카페 사장님이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이 기센 W6를 굉장히 사용하고 싶어 했는데요. 자신들이 이 로스터기를 살 테니까 우리와 함께 로스팅 공장을 차리자, 이런 제안이었어요. 사실 같이 차리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차릴 테니까 너가 와서 운영해, 이 정도 느낌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제안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로스터기를 너무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거의 진짜 다 넘어간 상태였는데, 이때 또 저희 아버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돈이 큰 돈 같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후회할 선택이다. 로스터기 살 돈을 빌려줄 테니 동업은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실제로 저희 로스팅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1년이 지난 2014년도에 연매출이 1억 6천이 넘었는데요. 같이 동업을 했으면은 정말 후회했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 기센 W6를 전 세계 최연소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약간의 이슈가 되면서 가게는 점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의 성장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판단해가지고 커피공장 404라는 이름은 저한테만 의미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상호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탐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만든 가게니까 탐구하다의 퀘스트, 원두의 빈을 따가지고 퀘스트 빈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 저희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배겸 로스터기거든요. 그래서 배 모양을 한 로스터기가 커피의 진리를 찾아서 항해한다,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 6천만 원짜리 로스터기를 산다고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없었고요. 한겨울에도 찬물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 택배도 해야 되는데, 이게 택배 같은 경우는 보통 100건 정도 해야지 이제 차가 직접 오는데 당연히 100건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한 택배 회사에서
물건을 직접 갖다 주면은 이제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한 10분 거리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차가 없으니까 이 구루마 같은 거 끌고 이렇게 막 10분 거리 왔다 갔다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 비까지 내리고 그러면은 택배 같은 거 젖지 말라고 비닐 커다란 거 다 덮어가지고 다 묶어서 한 손에는 우산 들고 한 손에는 또 100kg가 넘는 박스들 끌면서 막 이렇게 갔는데, 이 모습이 누가 봐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막 지나가면은 다 쳐다보고 저 사람 뭐 하는 거냐고, 완전 웃긴 놈이네 막 이러고 했는데, 뭐 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래도 마음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사무실에서 3년 정도를 버텼습니다. 버텼다는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너무 좁아서 힘들었고, 더워서 힘들었고, 추워서 힘들었고, 화장실도 진짜 열악했어요. 이쯤 되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9평 사무실 공간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바로 옆에 빈 상가가 하나 또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공간을 계약한다. 그런데 당시에 저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은 저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공간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새로운 공간을 찾게 됩니다. 원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약 20평에서 25평 정도 되는 상가를 구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매물도 없었을 뿐더러 월세도 약 2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실의 만기는 계속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 두 번째 사무실이 눈에 팍 들어오게 됩니다. 50평짜리 빨간 단층 건물이었는데요. 정말 꿈에 그리던 공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무실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스케일이 압도적으로 컸고요. 건물이 크면은 당연히 월세도 비싸기에 월세는 250만 원의 별도였습니다. 사실 저희 브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었는데요. 제가 또 한번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족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해서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계획에 없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로스터리형 카페를 절대 하지 말라라는 컨텐츠로 다시 영상을 제작할 건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요. 로스팅 공장은 계속 바빠졌는데요. 카페와 로스팅 공장을 둘이서 운영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카페 공간은 과감하게 닫기로 결정하고, 그 공간에서는 제가 연구를 하고 또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과 그냥 미팅하는 공간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평짜리 상가에 살다가 50평짜리 공간으로 갔을 때는 모든 생활이 정말 놀랍도록 바뀌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행동 반경이 3발자국에서 5발자국 안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두 번째 50평짜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뛰어다녀야 됐죠. 예, 너무 커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때도 잘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막 소리 쳐가지고 뭐야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 아무튼 두 번째 사무실에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 공장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이때 깨달은 것이 사람이 허세를 피우면은 돈을 못 번다는 것입니다. 월세로 약 9,900만 원, 1억에 가까운 돈을 소진하고요. 인테리어 비용, 각종 집기, 유지 비용 등 말도 못하게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고정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생두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조금 더 좋은 커피를 취급하고자 하는 마음에 원가를 진짜 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려놓게 돼요. 이때 당시에 제가 원가를 올리면서 제가 숨만 쉬어도 보는 적자가 월에 300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회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공간에 온 것을 후회하시냐고 물어보면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첫 번째 사무실에서 2013, 2014, 2015년도를 살게 되는데
매년 매출은 성장했지만은 성장을 한 것은 저 혼자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로스터리형 카페들이 보통 2010년도부터 2013년도에 많이 생겼는데요. 저보다 자본력이 좋았던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1년에서 3, 4년 안에 20kg급이 넘는 중량급 로스터기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에 본격적으로 로스팅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로스팅 시장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으로 바뀌어버렸죠.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9평짜리 상가에 계속 있었다면은 저 역시도 도태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로스팅으로 발생되는 민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월세가 많이 나갔는데 3년을 살고 나니까 집주인이 또 월세를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세를 얼마나 올릴 거냐고 물어보니까 성의껏 알아서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잠시 동안 멍을 때리다가 나가야겠다 여기는,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세 번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생 동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 결국에는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공간을 계약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무실에서 겪었던 제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됐는데요. 두 번째 사무실에 비해서 공간은 살짝 작지만은 월세는 저렴하고, 그리고 첫 번째 사무실처럼 제가 온전히 로스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참고로 저희 공장에 조금 재미난 게 저희 공장 싱크대에 아직 온수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얼음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또 얼음물로 설거지를 하면은 바로 제 첫 번째 가난했던 등촌 두 번 다시 허세에 빠지지 말라고 온수기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있지만은 뭐 하나하나 다 보시라고 말하기에는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네, 혹시라도 커피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